MBC 2시의 취재 현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근입니다. 3월 14일 수요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의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100억 원대의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다스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지가 될 전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후임에는 대북 강경파인 폼페이오 CIA 국장을 내정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사 수 증가폭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시작된 지 4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강연섭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예. 지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9시 5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에 마련된 특별조사실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1시를 조금 넘겨서 오전 조사는 끝났고요. 점심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오후 조사는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한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서는 송경호, 신봉수 두 부장검사가 조사를 맡았고요.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변호사 등 4명이 교대로 조사실에서 입회하며 이 전 대통령을 돕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조사에 앞서서 이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전 14분쯤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서서 8분 만인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대해 유감을 간접적으로 토로했고요. 지난 1월 중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던 것보다는 한층 톤이 다운된 내용이었습니다. 입장을 밝힌 뒤 이 전 대통령은 100억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스는 누구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 없이 검찰 청사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오늘 양측이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 쟁점은 역시 뇌물죄겠죠? 네, 도덕적 비난은 물론 형량도 가장 무겁기 때문인데요. 특히 뇌물죄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는 향후 사법처리 수위와 직결되는 만큼 양측 모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로 드러난 뇌물 액수는 국가정보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다스 수임료 대납금액 등 민간에서 받은 돈을 합해서 모두 110억 원대에 이릅니다. 특히 오전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 이 전 대통령의 가신이라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직접 출석해서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검찰은 측근들의 잇따른 진술 번복과 자소서 제출, 그리고 영풀빌딩 비밀 창구에서 대거 확보한 물증 등을 제시하며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보여서 김 전 기획관 등과의 대질 신문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방어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의 방어 논리는 모르쇠 또는 아랫사람의 일탈로 주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모든 의혹의 시발점이 된 다스와 관련해서는 이명 계약서나 차명 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드러난 대목에 대해서는 몰랐다거나 발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 특활비는 상납 구조가 있는 줄도 몰랐고 측근들에게 지시를 내린 적도 보고를 받은 것도 없다는 식입니다. 2007년 대선을 전후에 받은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뇌물이 아닌 공소시효가 끝난 정치 자금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수사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싸움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과 한때 그를 모셨던 최측근 간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는 오늘 한 차례로 끝내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피의자의 신문 조서 열람까지 고려한다면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새벽이 돼서야 청사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연섭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트위터로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내정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외교 수장이 교체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 아침 트위터를 통해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경질 사실을 알렸습니다. 후임 국무부 장관으로는 대북 강경파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지명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틸러슨 장관이 아프리카 순방을 가기 직전 해임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무부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고 나서야 해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1일까지만 장관으로 일하게 됐다며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잦은 의견 충돌로 틸러슨 장관의 경질설은 이미 여러 차례 흘러나왔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해임된 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폼페오 국장을 후임으로 지명한 건 정부 내에서 각종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면서 대북 정책의 틀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안 전 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 확보 작업이 일부 끝나지 않아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사관들이 안 전 지사의 도청 집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근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8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고용률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한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08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폭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2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1월 33만 4천 명으로 올라섰다 한 달 만에 10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126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 6천 명 감소했고 15세에서 64세 인구 고용률도 전년 대비 0.1%포인트 오른 65.8%를 기록했습니다. 2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취업자 수가 12만 2천 명 증가해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되고 고용률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무원 시험 접수 시점이 예년보다 늦춰졌고 건설과 농림업에 영향을 주는 늦겨울 한파 등 특이 요인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은 구직 단념자가 지난해 대비 4만 5천 명 증가하는 등 지난달 경제활동 인구 증가폭은 1월에 비해 3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주식시황 삼성증권 신유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교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보이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주들이 조정 장세를 보이며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포스코와 아무레지가 3% 넘게 내리고 있고 카카오와 LG전자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롯데케미칼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철강금속, 건설업이 1%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0.75포인트 하락한 2483.74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는 1.17포인트 내린 885.0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과 날씨 김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시간의 역사의 저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타계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향년 76세인 호킹 박사는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50년 넘게 투병하면서도 우주론과 양자 중력 연구에 기여해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물리학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음성의 한 오리농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충북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 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가금 농장과 도축장 4,300여 곳과 차량 3,200여 대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에 반대하며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와 곡성, 평택 공장 소속 노조원 1,500여 명은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오후엔 노조 간부 2명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주 광산구 영광통사거리 송신탑 주변에서 결의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목회자들이 사임하거나 사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 한 대형 교회 당회장인 이모 목사는 여성 신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폭로된 뒤 소속 교단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에 당회장직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달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부산의 한 목사도 최근 자신의 SNS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간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전산망 구축 사업을 하는 군인공제회 CNC가 국방부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등에서 근무한 5급 사무관의 아들 A씨가 2013년 13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는데 당시 서류 심사 기준을 접수 마감 이후에 정해 특혜를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표를 제출했는데도 정상 점수를 받은 또 다른 합격자 B씨의 아버지도 국방부 4급 서기관 출신 전직 군인공제회 CNC 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 23도, 구미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남쪽에서 불어드는 따뜻한 바람이 미세먼지도 밀어내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